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상당수는 일면 기사에 차기 대권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주로 여야 할 것 없이 혼돈을 겪고 있다. 자, 이런 기사인데 제가 볼 때는 혼돈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질서 속에서 룰을 놓고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경선 후보, 대선 후보를 지금 9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한 11월까지 늦추자. 그리고 1위 주자 이재명은 빨리 주자로 후보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9월에 그대로 하자. 자, 이 정도 룰 싸움은 역대 대선에서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야권,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범야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혼전입니다. 아직 대선에 출마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언제 입당할 건지 여러 가지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쪽 다 여야 모두 혼선을 겪고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범야권은 좀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일보 일면 톱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당은 경선 연기론, 야당은 윤석열 엑스파일, 대선 난기류다. 자, 경선 연기론은 이것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엑스파일 문제라든가 입당 문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아마 대선 내내 민주당 중에서 송영길 대표가 차곡차곡 윤석열 파일을 쌓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선 내내 이것이 계속 일종의 물고 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범야권 안에서 장성철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이것을 스스로 본인이 엑스파일을 입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 윤석열이 도저히 방어를 못하겠더라. 어떤 장난질을 칠 그런 충분한 소재가 되더라. 그래서 윤석열을 본인은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정치권 대권 후보 구도 요동 민주당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싸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 싸움은. 이 싸움이고 송영길이 이번 주 내에 경선 일정 매듭 짓겠다. 그리고 친문 추미애 등판도 변수로 급부상한다.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 범야권 입장에서는 자, 일단 윤석열의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를 해버렸죠. 국민의힘 입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대변인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사퇴를 해버렸고 또 엑스파일 방어 어렵다 이런 제가 전해드린 그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고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안으로 최재형, 김동연 관심을 모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신문론 일면 기사에서 대선판 대혼돈, 자, 대선판이 대혼돈기에 접어들었다. 대혼돈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혼돈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정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각각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는 있지만 둘을 겨냥한 안팎의 견제와 공격은 연일 격해지고 있다. 자, 윤석열 쪽 대변인 이동훈 사퇴, 야권은 윤석열 엑스파일 두고 논란 가열, 송영길은 경선 연기 이번 주에 결단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 이낙연, 정세균 충돌. 자, 이 정도고 일단 범야권부터 한번 살펴보죠. 범야권 지지율 1위 대세론까지 타던 윤석열이 삐끗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전원 정치, 간보기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죠. 이렇게 윤석열이 삐끗하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뜻대로 하면은 자강론, 당내 자강론이기 때문에 당 안에 있는 주자들이 부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삐걱하면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하태경이든 이쪽에서 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당내 주자는 거의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상당히 뭐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외에 있는 윤석열 외에 또 다른 장외 주자 최재형, 김동연 이쪽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입문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뭐 윤석열에 대한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주체적으로 대권 가드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윤석열 상황 먼저 보면은 대변인이 돌연 사퇴했고 야권에서 터진 X파일 논란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변인이 돌연 사퇴한 것 여기에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빚은 메시지 혼선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언론들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18일 KBS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 윤석열 입당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으로 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었을 때 그랬어도 될 것 같아 기정사실화 해버렸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중앙일보 통화를 하면서 지금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말을 주워 담는 대변인의 말을 주워 담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윤석열 캠프 안에서 저도 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단순히 이 문제뿐이 아니고 윤석열 그 캠프 안에서 이동훈 대변인을 비롯해서 조기 입당파 지금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이 조기 입당파가 있는 반면에 또 좀 신중론을 제기하는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는 건 시기상조야 이렇게 신중론을 제기하는 또 그 참모들도 있어서 서로 충돌을 했다. 그것도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검사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두 사람의 성향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X파일 논란이 재점화됐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19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 윤석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자, 이렇게 장성철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군에서 수류탄이 터진 것이다. 이것은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진 것이다. 자, 송영길 그 X파일 있다고 했는데 X파일 있으면 밝혀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장승철 소장 폭로에는 지금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아군에서 수류탄이 터졌는데 이게 뭐냐? 대답을 해라. 자, 이렇게 돼서 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잘 나가던 윤석열 첫 위기를 맞았다. 이런 그 매일경제는 그렇게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어제 1차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첫 위기입니다. 대선까지 8개월여 남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고비가 생기겠죠. 실질적인 금정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할 정도 되면 자기 대권에서 멀어지겠죠. 이 X파일에 대해서는 윤석열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어서 윤 전 총장도 대응할 말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자, 그렇죠. 이 X파일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에 딱 정리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권과 그 정치권에 놔두는 찌라시처럼 이런 버전, 저런 버전이 막 있습니다.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들여다봤다는 그것이 있고 또 뭐 송영길이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게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형, 뭐 용산 세무서장 사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하나하나 해명을 하다가는 오히려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세계일보는 X파일 논란에 1호 영입인사 사퇴하고 1호 영입인사 이동훈 대변인 링 오르기도 전에 삐걱. 자, 그런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소개해 드리는 건 그 옆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공사 중인 윤석열 캠프
광화문, 제가 있는 이 광화문 인근의 사무실을 구해서 27일 이번 일요일에 공식 대권 도전 선언을 하죠. 일요일에 그때 공식 선언을 하고 나서 대선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인테리어 중입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은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했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내부에 어떻게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동훈 대변인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유동훈 대변인이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장예찬 씨, 그때 수행했던 평론가 장예찬 씨를 쳐낸 것이 첫 실수다. 신인 정치인, 유튜버 평론가인 장예찬과 동급 대접을 받는 것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고, 유동훈이 그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으니 장예찬 씨를 선택한 윤석열에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런 이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논평들이 그 법여건에서 막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실제로 장예찬 씨가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일 날, 지금 유동훈 대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27일 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때 각본 없이 어떤 시나리오 없이 기자들과 자유스럽게 일문일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대변인처럼 장예찬 씨가 또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무슨 헤게모니 다툼이라든지 뭔가 지금 안에서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것을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다면은 이 장성철 씨는 왜 이 시점에 이 엑스파일을 가지고 본인이 입수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윤석열이 방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지지를 철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엑스파일을 설사 입수를 했다 쳐도 입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 입수를 했다 쳐도 만약에 본인이 정치평론가면은 이런 엑스파일이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다 알려졌던 것이고 이것은 또 의심스럽다. 이것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위험하다. 그리고 본인이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것은 어떤 정치 공작질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시중에 떠다니는 찌라시 같은 것을 하나 입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입수를 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좀 자랑 겸 이렇게 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치적 파장도 고려도 안 하고 그랬을 리는 없죠. 장성실 씨가 1999년에 신한국당 당직자 공채로 정치권에 들어왔으니 지금 정치를 한 게 거의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고 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어떤 그 장제원 의원은 엄습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공작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과연 그렇다면 노리는 것이 뭔가 이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장성철 씨가 누군가 이것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6년에 신한국당 당직자 공채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부영 국회의원 비서를 했습니다. 수행비서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공보팀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전후해서 최경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죠. 최경환 의원 보좌관도 있고 김무성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이죠.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도 오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을 하고 나서는 김무성 전 의원이 당 대표 때 그 옥새 파동이 있었죠. 옥새 들고 나라서 공천 파동인데 그 공천 파동 뒷얘기를 담은 본인이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뒷얘기들을 담은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기서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공천 파동의 내부 그리고 어떤 공천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다 폭로를 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죠. 내부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발을 샀죠. 자, 그리고 이 종륜의 문건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종륜의 문건 파동. 그때 종륜의 씨가 십상시, 이른바 과거에 그 10명의 내시 그런 것처럼 십상시 파동이 있었죠. 청와대 참모 그리고 범여권안의 주로 젊은 그 참모 정치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10명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해동을 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 그 종륜의 파동이었죠. 종륜의 문건 파동이었습니다. 세계일보가 처음에 보도해서 터졌던 것. 그 종륜의 문건 파동으로 인해서 이 비선 실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것이 나중에 최순실로 연결돼서 최순실은 종륜의 씨의 옛 부인, 과거 부인이었죠. 그 최순실로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만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 안에 그때 십상시 논란이 있었죠. 근데 장성철 씨가 그때 대선 캠퍼, 박근혜 대선 캠퍼 공보팀장을 했고 십상시에 포함됐다. 이런 기사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십상시였다. 십상시라는 것이 딱 문건에 십상시, 10명 이렇게 딱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언론 보도 그리고 어떤 비망록 같은 청와대 비망록 같은 문건에 그런 게 나왔다고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폭로를 한 적이 있죠. 어쨌든 그 안에 보면은 장성철 씨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십상시였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정치평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문건을 만약에 장성철 씨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 문건을 폭로를 했을까?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 당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수사를 하는 윤석열의 반감을 가진 것인가, 보수 정권 수사를 했던 윤석열의 반감을 가졌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김무성 전 대표 밑에서 오랫동안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을 해서 유승민 이런 그룹과 함께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인물이죠. 자, 그러니 이것도 또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또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과거에 십상시 멤버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도 하고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상시 중에 한 명인 모 보좌관, 청와대 참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김무성, 유승민에게 옮겨서 종륜의 문건 파동의 배후는 김무성과 유승민이다. 이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두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른바 KY 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국회에서 김무성 당시 의원이 이렇게 수첩을 꺼내들어서 배후는 KY, 김무성, 유승민 이런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이 같이 이 술자리를 했던 사람이 장성철이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십상시로 분류가 되던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이준석이 술자리에서 종륜의 문건의 배후는 김무성, 유승민이다. 이것을 그대로 말을 옮겨서 그때 파동이 일어났죠.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던 십상시 중에 한 명이 정성철이다. 그런데 그 정성철이 이런 메가톤급 엑스파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정확한 진위 같은 것은 조금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윤석열이 주춤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의 대권 주자들이 뜨는 게 아니고 당 외에 있는 주자들이 뜹니다. 윤석열 주춤하자 대선 페달에 발 올리는 최재형, 김동연이 갑자기 정치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선, 컨벤션 효과 기대감도 있다. 서로 나서 같이 경선하면은 최재형은 조만간 감사원장 사임 후 공식적 정치 참여 기정사실화됐고 김동연은 명동성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일단 여당과는 선 긋고 있다. 중앙일보는 일면 사이드톱에 최재형 이야기를 썼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달 사퇴 가능성, 대선 등판 빨라진다. 원래는 7월 말 8월 초 했는데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감사원장으로 있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가 아니고 당장 이번 달 6월 안에도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 7, 8월 사퇴설이 나돌아서나 출마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친박 그룹에서 지원한다는 설이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고 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데 역할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반감이 있다. 친박에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런 전력이 없는 최재형을 지원을 한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최재형 쪽에서는 친박계 지원설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거리두기를 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대권 경쟁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흘리는 마타도어도 있고 그냥 루머도 있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일일이 대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재형은 주말 감사원 공간에 일부 짐을 벌써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친박계 영남권 의원들이 최재형 대권 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최재형 원장 쪽에서는 이 친박계 등이 윤석열과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친박계 같이 윤석열에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최재형 원장을 지원하는 건 자유지만 오로지 대선 출마 결심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김동연 움직임에 대해서 럽보 기사를 실었습니다. 안동 강변에까지 따라갔는데 병든 나라 당장 고쳐야 된다. 김동연 강연을 보니까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질 것 같아. 자, 이런 기사를 올렸고요. 김동연도 몸을 지금 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범야권의 대권 구도가 국민의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하나로 뭉치게 하느냐.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마지막으로 여당 소식입니다. 여당은 내일 경선 연기 논의하는 의총을 연다. 그런데 송영길 경선 예정대로 치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계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대로 절차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반해서 범야권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김두관도 대선 출사표 던졌다. 그래서 9명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플러스 범야권 장애 조작까지 합하면은 범야권에서도 10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부분의 조간신문은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김동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오늘 이 기사가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윤석열 파일, 이 논란이 막 확산되는 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오히려 이 범보수에 역효과가 될 것이다. 물론 역효과가 되겠죠.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일개 어떻게 보면은 정치평론가가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사 밸류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동훈 대변인은 조선일보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일면으로 막 쓴 기사를 조선일보는 오면 하단에 썼습니다. 여당 윤석열 엑스파일 공격하라. 이렇게 야당이 촉구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기사.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했다는 기사는 짤막하게 뒤에 붙여는 이런 상황이고 대신 조선일보는 밝은 기사를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죠.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수도권은 자정까지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다 풀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2주 동안 시행한 뒤 8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 서서히 과거의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